어디 가나 있는 전국의 출렁다리들 밥값하고 있나.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에서. 탑정호는 대둔산의 물줄기를 담아낸 거대한 인공호수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이곳에 2020년 11월 논산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대한민국 출렁다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탑정호 출렁다리가 개통했습니다. 체험과 특징 단순한 다리가 아닌 복합 문화 공간. 탑정호 출렁다리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길이입니다. 총 길이 600m에 달하는 이 다리는 개통 당시 보행 전용 현수교 출렁다리로는 동양에서 가장 긴 다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서해남 선걸음으로 약 10분 이상 걸린 길이로 호수 위를 온전히 가로지르는 경험은 그 자체로 특별한 감흥을 줍니다. 폭은 2.2m이며 동시에 5,076명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탑정호 출렁다리의 진정한 내력은 해가 진 후에 시작됩니다. 다리 전체에 설치된 약 24,000여 개의 LED 조명이 시시각각 화려한 빛으로 다리를 물들이는 미디어 파사드 쇼는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여기에 더해 다리 중앙에서 바라보는 음악 분수는 탑정호 출렁다리를 다른 출렁다리와 차별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최대 110m까지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 분수는 다양한 음악과 레이저 쇼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합니다. 탑정호의 진력 노을이 특히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출렁다리 위에서 바라본 일몰은 드넓은 호수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냅니다. 또한 다리 주변으로는 수변대 그 길과 생태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 다리를 건너기 전으로 가벼운 산책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탑정호 출렁다리를 찾았던 사람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일부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압도적인 경관,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웅장하고 아름답다. 특히 해질녘 노을과 야경은 평생 잊지 못할 풍경. 음악 분수와 미디어 파사드 쇼는 기대 이상. 이것만 보러 와도 호적당한 스릴과 안전 생각보다 많이 힘들지 경관에 대한 찬사가 줄을 부모님과 함께 오기에도 좋다. 무섭기보다는 시원한 호수바람을 맞으며 걷는 기분 좋은 스릴. 이라며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훌륭한 사진 명소, 어디서 찍어도 인생샷이 나온다. 낮과 밤의 매력이 달라 2번 방문할 가치가 있다. 등 SNS 인증샷 명소로서의 인기가 높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고주차 및 교통,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주차 전쟁이 심각하다. 주차장에서 다리 입구까지 꽤 걸어야 하는 점이 불편하다. 등 접근성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인파, 사람이 너무 많아 여유롭게 다리를 즐기기 어렵다. 사진 한 장 찍으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와 같이 주말 집중 현상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기대보다 덜한 흔들림 일부 스릴을 즐기는 방문객들은 출렁다리라는 이름에 비해 흔들림이 거의 없어 아쉽다. 는 평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는 안전을 위해 강철 케이블로 단단히 고정한 설계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왜 출렁다리에 열광한가?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출렁다리 열풍은 이제 신드롬이라 불릴 만큼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출렁다리를 건설하고 있으며 새로운 출렁다리가 개장할 때마다 구름 인파가 몰립니다. 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이토록 출렁다리로 이끄는 것일까요? 출렁다리의 가장 큰 매력은 안전이 보장된 스릴입니다. 발 아래로 수십 미터 아래의 계곡이나 호수가 내려다보이고 다른 사람의 발걸음에 따라 다리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경험은 일상에서 쉽게 느낄 수 없는 짜릿함을 선사합니다. 번지점프나 지프와이어처럼 극한의 공포를 요하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스릴을 즐기는 전륜층부터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중장년층, 호기심 많은 아이들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웃도어 액티비티라는 점이 핵심 인기 요인입니다. 출렁다리는 필요적으로 산세가 험준한 계곡, 넓은 호수, 푸른 바다 등 자연경관이 가장 뛰어난 곳에 설치됩니다. 다리 위에서는 평범한 전망대에선 볼 수 없는 하늘과 땅과 물이 한눈에 들어오는 파노라마 뷰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풍경은 그 자체로 훌륭한 볼거리이자 SNS에 공유하고 싶은 인증샷의 완벽한 배경이 됩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사진 중심의 SNS 문화는 출렁다리의 인기를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샵 출렁다리, 샵 인생샵 명소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온 멋진 사진들은 그 자체로 강력한 홍보 수단이 되어 잠재 방문객들을 끌어모읍니다. 등산이나 트레킹처럼 별도의 장비나 큰 체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차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평탄한 다리를 걷는 활동이므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긴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특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할까? 라는 가벼운 고민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출렁다리를 계속 만든 이유 방문객의 인기만큼이나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도 출렁다리 붐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도시들에게 관광객 유치는 지역 경제를 살릴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렁다리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확실한 관광객 집객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랜드마크입니다. 테마파크나 대형 리조트를 건설하는 데는 수천억 원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출렁다리는 수십억에서 200억 원 내외의 예산으로 건설이 가능하며 일단 완공되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2012년 개장한 파주간악산 출렁다리가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대박을 터뜨리자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가 그 성공을 이어받았고 이후 우리 지역에도 출렁다리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나왔습니다. 이웃 지자체에서 출렁다리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것을 보며 위기감과 경쟁 심리를 띈 다른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출렁다리 건설에 뛰어든 도미노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국내 최장, 국내 최고 높이 등의 타이틀을 얻기 위한 경쟁도 치열합니다. 출렁다리 방문객은 단순히 다리만 건너고 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머무는 동안 식사를 하고 카페에 들고 지역 특산물을 구매합니다. 이는 주변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논산시가 탑정호 출렁다리를 통해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약 480억 원의 경제적 하급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데 말야, 전국의 출렁다리들이 기대한 만큼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국의 출렁다리들이 거둔 성과는 빛과 그림자가 명확하게 가리고 있으며 기대했던 효과는 점차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분명 흥행 보증 수표였지만 이제는 과잉 공급과 차별성 부족으로 인해 나는 곳에서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긍정적 효과와 드러나는 문제점을 나누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개장 초기 폭발적인 관광객 유치 초기 흥행 보증 수표 파주 간악산, 원주 소금산 등 1세대 출렁다리들은 개장과 동시에 수십만에서 100만 단위의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지역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기존까지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이 단 하나의 시설물로 인해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떠오른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긴 인근 식당, 카페, 숙박업소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단기적으로나마 활력을 불어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개장한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역시 개통 초기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며 이러한 개장 효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지역 인지도 상승 및 랜드마크와 출렁다리는 그 지역을 상징하는 확실한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논산하면 탑정호 출렁다리, 예산하면 예당호 출렁다리를 떠올리게 하는 식으로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는 단순 방문객 수를 넘어 방송이나 각종 매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얻는 무형의 홍보 효과까지 포함합니다. 주변 관광자원과의 시너지 창출 일부 성공 사례. 성공적인 출렁다리는 그 자체로만 기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충북 진천의 초평호 미르 309 출렁다리는 고려시대에 축조된 농다리하는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되면서 시너지를 냈습니다. 출렁다리를 보러 온 관광객들이 천년의 역사를 지닌 농다리까지 둘러보게 되면서 기존 차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체류 시간을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림자 심각하게 드러나는 문제점과 한계 초기에 성공에 고무된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출렁다리 건설에 뛰어들면서 이제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있다. 샤식 과잉 공급과 획일화 레드오션 진입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3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출렁다리는 230개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제 출렁다리는 더 이상 특별하고 희소성 있는 관광자원이 아닙니다. 어딜 가나 있는 시설이 되면서 방문객들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산과 계곡 위에 놓이는 들리는 다리라는 기본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차별성을 잃고 제 살 깎아 먹기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최장, 국내 최고 타이틀 경쟁은 본질적인 콘텐츠 경쟁이 아닌 소모적인 경쟁일 뿐입니다. 반짝 효과 이후 급감하는 방문객과 지속 가능성의 위기중앙일보 등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초기 흥행에 성공했던 많은 출렁다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준공 당시 국내 최장이었던 청양 천장호 출렁다리는 한때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았지만 주변에 더 길고 새로운 출렁다리의 산 예당호, 논산 탑정호 등가 생기면서 방문객이 20만 명대로 급감했습니다. 예산 예당호 출렁다리 역시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가 생긴 후 방문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출렁다리가 대부분 일회성 체험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한번 건너본 경험으로 만족하며 굳이 다시 찾아갈 만한 동인이 부족한 것입니다.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과 세금 먹는 하마, 논란 출렁다리는 짓는데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됩니다. 문제는 건설 비용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 부품 교체, 보수 공사 등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방문객이 줄어 입장료 수입이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출렁다리는 지역경제의 효자가 아닌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주연 콘텐츠 부재와 난개발 문제 많은 지자체가 출렁다리라는 점DN을 만드는 데만 집중했을 뿐 이를 주변 관광지와 연결하는 선센이나 지역 전체의 이야기로 확장하는 면미엔을 만드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방문객들은 다리만 건너고 사진 몇 장 찍은 뒤 바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스쳐가는 관광에 그치고 맙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미친 낙수 효과를 반감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 속의 인공적인 거대,
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훼손 및 난개발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묻지마 투자의 한계. 이제는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면 전국의 출렁다리는 양적 팽창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성공한 곳 논산 탑정호처럼 음악 분수와 미디어 파사드라는 확실한 차별점을 갖추거나 주변 관광 자원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복합적인 질거리를 제공하는 곳. 위기를 겪는 곳 별다른 특징 없이 길이나 높이만을 내세우며 유행에 편승해 지어진 대다수의 출렁다리. 시제 출렁다리는 지으면 성공한다는 공식이 깨진 지 오래입니다. 앞으로의 성공 여부는 어떤 콘텐츠를 담아 차별화하고 어떻게 지역 전체의 관광 생태계와 융합시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흔들리는 다리 하나에 의존하는 묻지마 투자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질적 전환을 고민해야만 출렁다리가 애물단지가 아닌 진정한 지역의 보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 버려. 차라리 저 그 나무 보이거든. 동양.